내가 대본 없이 오프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본을 썼어. 그러면 다시 오프닝을 해볼게. 안녕. 저번에 소개 멘트를 잘못 날려가지고 조공님한테 마상을 제대로 입히고 돌아온 늠름이야. 꽃중년이라는 단어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썼는데 그게 조금 부적절한 단어였다는. 조공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군산 모임 화이팅! 와, 근데 봤어? 500뷰를 하면은 다음을 찍는다 그랬는데 진짜 하루 반나절 만에 찍었다? 사실 뭐 쑥쑥 늘어나는 뷰는 아닌데 그래도 조공님이 열렬한 토크를 해주신 덕분에 부응했다. 거저먹기. 사실은 거저먹기가 목표였는데 거저먹는 흉내만 내는 뭐 엄청난 편집을 요구하는 작업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목표로 뭐 거저먹는 게스트 모여서 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보드게이머지만 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기도 하잖아.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또 다양한 취향으로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게 됐구나, 그렇게 뭐 서로 공유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이번 게스트는 설명이 좀 길어지겠군. 오케이, 고! 좁은 보드게임 시장이지만 그래도 네임드들이 꽤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네임드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보드게임계에 숨겨진 히든 보스? 정말 엄청난 독서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되게 해박하신 분이야. 뉴욕에서 대학원까지 마치신 나름 엘리트. 그리고 오랫동안 바둑을 두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아시고 잘하시기로도 또 유명한 뭐 기사라 그랬나?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루핑루이가 똥게임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게임하면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나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오래 활동하시면서 뭐 진짜 메마른 워게임 쪽까지도 두루두루 섭렵 및 전파 중이신 송도의 준호님을 모셔볼까 해. 시작하기 전에 나 이거 빨래 했어. 저번 영상에도 입고 찍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샤워도 했어. 어저께. 잠옷 맞아. 자, 준호님 안녕. 하이. 하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일단 준호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청취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드라이프에서도 그렇고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똑같이 백준호 실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보드게임 컬렉터 백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준호님이랑 녹화하기 전에 이제 저 혼자 소개 녹화로 했을 때 진짜 숨겨진 네임드다. 히든 보스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제가 그래도 주변에 아는 분 중에 와 진짜 게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는 이거 물음표,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지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얘기하면 알아. 무슨 게임이든 어느 정도는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생각해봤는데, 첫째, 기본적인 거죠. 보드게임을 언제쯤 시작하셨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어렸을 때는 그 졸리 게임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졸리? 졸리라는 게임 시리즈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뭐 한국 돈으로 이제 1,000원, 뭐 2,000원 정도 하는 게임인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칸이 뭐 한 10칸, 20칸 내외밖에 안 되는 되게 조그만 보드 내에서 그냥 이렇게 뭐 마개랑도 그 괴물들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탈출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리를 만드는 것도 하고 막 그런 게임들을 이제 어렸을 때 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보드게임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가 큰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와이프랑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보통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뭐 같이 만나서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제 그 브루마블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 2014년 정도 그랬는데
부루마블을 이제 집사람이랑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다. 또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보드게임 카페라는 데 가서 거기서 설명해주는 게임도 몇 가지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약간 좀 더 머리를 더 써야 되는 게임이 뭐 없을까 이런 막 궁리를 하던 끝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보드라이프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다가 발을 잘못 들인 거지. 신세계를 맛봤군요. 거기서 이제 완전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나는 순수하게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좀 더 우리 재밌게 시간 보내려고 뭘 하면 좋을까 찾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접하게 됐어. 종욱님 얘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보드게임 카페가 사람들 입문에 많이 도움을 주나 봐요. 그게 아무래도 좀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여자들은 이제 또 약간 그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체력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갖고 앉아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됐던 거지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더 목마르면 몸을 파는 거지. 보드라이프 같은 데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이트를 없애버렸는데 와, 보드라이프도 꽤 오래됐나 봐요. 정확하게 내가 뭐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건 사실 나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2014년 그 무렵에도 이제 사이트가 있었지. 맞아. 오, 대박. 그때 좀 더 활발했을 것 같아, 요즘보다. 아닌가? 요즘이 더 요즘 좀 버려진 사이트 같아서. 약간 내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뭐 사이트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보드게임을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구매하고 그랬던 시기가 이제 2016년인데 엄청 오래되진 않았네요? 난 이제 뭐 보드라이프에서 활동한 지 이제 겨우 8년 차?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막 게임들이 좀 내가 기억했을 때는 막 쏟아졌어. 테라포밍 마스도 막 그 무렵에 나왔고, 사람들 그때 이제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도 하고, 뭐 그레이트 웨스턴, 시간 빨리 지나갔다. 벌써 그 게임들 그렇게 오래된 게임들인가요? 그치. 그게 2016년, 뭐 17년 다 이 무렵이니까 벌써 시간이 5년 넘어서 10년 가까이 돼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게임을 이제 접해가지고 이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하는 시기에서 어느 정도 컬렉터로 넘어간 시기가 있을 거잖아. 저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는 딱 컬렉터가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게임을 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컬렉터가 된 계기랑 컬렉션의 목적 같은 게 있나요? 또는 이제 뭐 내가 어떤 종류의 게임을 선호해서 이런 거는 무지성으로 사 모은다. 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일단은 뭐 할 얘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긴 한데. 와,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컬렉션이 아마 제일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느낌상.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보드라이프라는 데를 처음 이렇게 활동을 할 때지. 네. 그 무렵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찾다 보니까 내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냥 갖고 놀기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왁자지껄 하고, 이런 게임만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 네. 그 사이트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잘 모르는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글 올려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무슨 역사 게임도 있고 과학을 테마로 하는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을 테마로 하는 게임도 있고 이제 뭐 피규어가 굉장히 막 매력적인 막 그런 게임들도 너무 많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애초에 보통 이제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전쟁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이제 과학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책을 그냥 내 전공도 사실은 아니고 일하는 거랑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 있었어? 막 이제 이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테마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끌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때 이제 보드게임 기기라는 걸 나 잘 몰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내에서는 조금 더 한정적이었고 자료가. 그리고 내가 사실 또 좀 약간 어디 가서 질문하고 모르는 거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해도 이제 보통 자료가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한번 사보자 이러고 이제 게임들을 막 사기 시작을 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딱 박스를 열어보니까, 룰북이라고 이제 딱 있는데, 이게 막 페이지가 몇십 페이지씩 되는 거지. 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이 게임 한번 하려고 이걸 다 읽어야 돼? 막, 이거를 다 익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는 이제 뭐, 너무 이거는 이제 뭐, 테마를 잘 살렸다. 그 당시에 배경을 너무나도 이제 잘 묘사했다. 아니면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게임들을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무지성으로 그 당시에는 한 500개에서 1000개까지는 그때 막 그런 식으로 모았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와.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뭐, 모임도 몇 번 여기저기 나가보기도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게임 그 정도면 많은 거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막 듣기 시작을 했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 컬렉터의 길을 이제 들어서게 된 게 아닌가, 그 무렵에. 그렇게 한 500개, 1000개, 지금은 몇 개나 되시죠? 안 세고 지금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이제 뭐, 누누이 뭐,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내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디 사이트에서 뭐 구매를 했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걸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그래갖고, 안 그래도 이제 좀, 얼마 전에도 한번, 아니, 이거 너무 많이 게임을 산 것 같은데, 얼마큼 샀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총 구매한 게 한 9,200개 정도? 게임이? 진짜? 곧 물론- 만 개네? 그렇지. 만 개가 있는데 좀 있으면 눈앞에 있지. 아니, 근데 안 온 것도 많잖아요. 안 온 것도, 펀딩을 워낙 이게, 많이 하시니까. 안 온 것도 지금 뭐, 한 4, 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와, 그러면 그게 확장을 포함한 9,000개인가요? 확장을 포함하지 않은 9,000개인가요? 아니지.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식 배틀 같은 경우에, 게임 하나가 확장이랑 뭐, 킥스, 애드온까지 합치면 박스가 16개란 말이야. 맞아. 올인.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끝이 없죠. 박스만 해도 뭐, 한 3, 4만 개는 넘을 거고, 그냥 와. 순수하게 그냥 구매한 게임이 한 그 정도. 제가 알기로 준호님은 음. 펀딩을 들어가시거나 게임을 사시거나 일단 나와 있는 건 다 사. 무조건 올인이야.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어떤 거 그렇지. 펀딩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올인이지. 이렇게 가시니까 저는 솔직히 코어 박스만 사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코어 박스만 즐기기도 컨텐츠가 많은 게임들은 더 이상 할 것 같지 않은데 싶을 수가 있어서 포모가 오지 않는 이상. 근데 올인 사시는 거 보면 저 보관 어떡하지? 나 지금 구해서 너무 쇼크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보관을 하세요? 이건 보관 중이잖아. 일단은 이제 내가 원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던 잠실집,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집 위층에 그 위에 건물이 원래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거기 사무실이 뭐 잘 돼서 나갔나 봐. 그래갖고 비어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갖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계약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일단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사무실을 계약해놓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창고 및 아지트라고 하긴 거기서 모이시진 않으니까 창고네, 창고? 그치. 전에는 거기서 이제 혼자서 박스를 이제 게임들을 이제 테마별로 분리하기도 하고, 종류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혼자 거기서 이제 번역 작업도 하고, 한글화 작업도 하고, 혼자 이제 뭐 슬리브 작업도 하고. 맨스케이브 같은 거였구나. 그렇지. 나 혼자만의 약간, 혼자 놀이하는 공간? 보관이 다 돼요? 다른 데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좀, 내가 이제 보드게임 처음 컬렉션 하기 시작할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던 이제 동생네 커플이 있어서, 친한 동생, 친동생 말고 친한 동생 집에도 이제 엄청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전에 자주 다니던 이제 뭐 카페에도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지금 거의 정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나 일하는 사무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랑 좀 오래된 친구 집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좀 보관돼 있고, 그렇게 다 나눠져 있지. 이 게임을 내가 찾아봐야겠어. 예를 들어 뭐 하고 싶든
정리를 하든 뭔가 이 게임을 찾아야겠어. 그러면 그게 어딘가에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엑셀 같은데 뭐 몇 번 방에 C 섹션에 어느 칸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아니, 찾아야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보통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편이고, 와, 너무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주문했던 사이트를 들어가서 네. 그 당시에 배송지가 어딘가를 이제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지. 와, 그러면 음. 계속 컬렉션은 늘어나잖아요. 보통 줄이는 편은 아니시니까는 줄인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눠주시거나 이런 게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계속 컬렉션은 늘려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만큼이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공간의 문제랑도 직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게임을 놓을 수도 없고, 그 놓는 걸 와이프가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 흩어져 있는 게임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임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라는 한계를 딱 지정해 둔 거는 없어. 내가 뭐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는 아예 없고, 다만 나는 사실 좀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지만 50이 되던 뭐 60이 되던 70이 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보고 그냥 가슴 뛰고 흥분하고 그냥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그냥 나이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먹을 것 같아 일단.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이 정도는 게임에 써야겠다라는 소비 그 버젯이 있어요? 그리고 막 게임을 무지성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요즘도 그러신지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 달에 내가 뭐 얼마까지 써야겠다라는 건 사실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드게임 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들으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고, 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뭐 저 자식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나는 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장시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어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계를 두지 않아. 뭐 게임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거의 많은 시간을 거의 일하는데 사실 쓰는 것도 사실이고, 그냥 그런 나한테 약간 소소하게 재미를 딱 주는 거는 어떤 게임이 새로 나왔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임이 있었는데, 뭐 이렇다더라 했을 때,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작은 뭐 소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드게임을 뭐 한 달에 얼마까지는 뭐 넘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는 일단 아예 없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지? 그 다음에 게임을 선택하는 기준. 게임은 사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 누구보다 이제 우리 뉴비 잘 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나는 이제 피규어 컬이 굉장히 좋은 게임. 그리고 약간 이게 이제 세계관. 약간 뭐 난 던전 크롤링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이제 몰입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약간, 좀 신화나, 그 다음에 뭐 전쟁 테마, 그 다음에 우주 테마 이런 걸 다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모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피규어 컬이 좋으면서 테마성이 짙고, 그 다음에 전쟁, 워게임들,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웨이트가 높은 그런 일반적인 이제 유로 게임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모은 것 같아 컬렉션. 근데 우선 테마를 좋아하게 되면 그래도 유로 게임보다는 테마 게임에 조금 더 많이 취향이 가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임들은 유로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취향은 사실은 이제 유로 게임은 아니지. 약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니까 게임이 유로 게임 아무래도. 맞아. 그 테마 게임은 그러면 도색을 위해서 이렇게 피규어 좋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준 미니어처 보면은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왜 처음에 컬렉터가 된 계기를 물어보면서 약간 컬렉션을 하는 목적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네네. 내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나도 이제 알았어, 알리라는 거를. 그래서 사실 너무 기뻐했는데, 그,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컸을 때, 어느 정도 아이가 됐을 때, 얘가 와서 혼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내가 이제 약간 컬렉션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 그거는 아들이 좋아할 거라는 가정하잖아요, 보드게임을. 그렇지. 뭐, 우리 삶이라는 게 정해진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섞어서 거기다 이제 얹어서 이제 가는 건데, 일단은 피규어들을 내가 이제 원래 도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바빠서 못하지만, 그거를 다 이제 도색을 나는 이제 할 목적으로 실제로 모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공간이 있으면, 왜 우리 동물원에 가면은, 여기 뭐 대륙별로 이제 동물을 볼 수 있게 나눠놓은 그런 동물원도 있고, 아니면은 개체별로 나눠놓은 이제 그런 동물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나눠놓은 그런 동물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아포칼립스 세계관, 그 다음에 여기 북유럽 신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우주 테마, 전쟁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피규어 도색도 하고, 아이가 약간 조금 더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게 약간 디오라마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나는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게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피규어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막 이것도 좋아할 수 있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는 게 약간 좀 목적이라면 목적? 그 많은 미니어처들을 도색을 하겠다 하시면 60세까지 심심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도색하다 죽을 수도 있어. 같이 묻혀야 돼. 진짜 많아. 저게 뭐 내가 봤을 때 지금 전 피규어가 사실 게임보다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게임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가. 저게 사실 내가 지금 양이 얼마큼이 사실 지금 거의 분간이 안 가거든? 맞아,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는 막 포기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뭐, 젠콘이나 뭐,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열리는 보드게임 약간 박람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작게 나는 약간 이제 보드게임 이제 그 뮤지엄을 좀 만들고 싶거든? 도서관을 그래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 그 우리나라에 보드게임 카페는 많은데 테마 게임을 위주로 한 카페는 별로 없고 그 오크타운이 약간 워해머 그런 느낌의 그런 조형 게임들을 많이 다루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이제 뭐 몇 가지 그 공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직접 와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아 내가 몰랐던 게임이 이렇게 많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알면 좋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보드게임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이제 같이 융합해가지고 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겸해서 내 게임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갖고 그런 뮤지엄 만들면 어떨까 그게 내가 지금 소망하는 거 중에 하나. 응원합니다. 근데 미니어처 게임 많은 거는 분실도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만지다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특성. 그래서 그 미니어처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이제 또 신규 이제 취업의 이제 길이 열리는 거니까. 열리면 음. 얘기해주세요. 완전. 이거 뭐라 그러지? 취미하고 돈을 같이 버는 거. 덕업일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약간 그치. 보드게임 카페 및 뮤지엄 이런 느낌이겠다. 그냥 게임이 사실 이제 그냥 쌓여 있어서 만 개 가까이 있는 거라 그 미술관에 그림이 하나 뚝 있고 몇 미터 떨어져서 하나 뚝 있고 이거 완전 다르잖아. 공간을 그죠.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약간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단독주택 1, 2층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작은 약간 그 컴포지엄 정도 되는 사이즈의 컨벤션 센터가 규모가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되겠는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닌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언젠가. 오케이. 음. 그러면 제가 준호님 이제 게임 사시는 거 보고 저는 테마 게임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막, 이거 게임 재밌겠다 이러시면, 도대체 무슨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돈을 쓰시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테마가
되게 신기한데? 이거 뭔가 성장하는 재미가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하나 사놔야지? 이런 식으로 솔직히 테마 게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보게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진짜 비싸잖아요. 그냥 본판만 산다고 했는데도 뭐 한 200불, 250불, 뭐 좀 비싼 건 300불, 저 뭐 에온 트레스패스 산 거 봐요. 370불, 막 이렇게 썼잖아요. 와, 그치. 유로 게임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와, 테마 게임은 3배야. 못해도 3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진짜 막 연말에, 진짜 카드빚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는 준호님이, 야, 누분 좀 더 기다렸다 컬렉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은 좀 무리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준호님이 생각했을 때 컬렉터의 소향, 뭐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컬렉터 할 만큼 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제시의 기준이 있다면? 일단 컬렉터라는 말 자체가 그 수집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수집을 하려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생활 거주 공간에서는 제약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보드라이프도 보게 되면은 공간 확보차 뭐 내놓는다, 뭐 한다, 책장 정리하느라고 내놓습니다. 막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네네.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어. 다 이제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하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내가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됐을 때 생각을 바꿨어. 나는 그래, 뭐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현실에 뭔가 쪼들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 2016년 말부터 네.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17, 18, 19, 20, 한 7년, 8년, 7년 차 정도 이제 쭉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컬렉터가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돈이야, 돈. 맞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걸 샀어. 근데 갑자기 한 주도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게임 펀딩을 한대. 그런데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은 단순하게 이제 보드 라이프에서만 게임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보드 게임 긱도 기웃기웃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 파운드도 가서 보고 킥스타터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복한 보드ゲ임 코리아 보드 게임즈 뭐 그 로터스 막 이런저런 사이트 뒤지고 하다가 이제 또 그 게임 막 갖고 싶은 거 찾다 보면은 뭐 미니어처 마켓 뭐 해외 사이트 막 둘러보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게임을 그래도 한 100개 정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약간 이런 루틴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거기서 이제 보여 내가 갖고 싶은 게. 그랬을 때 맨 처음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저걸 살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 이게 이제 컬렉터로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보통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기성품으로 뭐 마켓이나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사는 게 거의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쵸. 펀딩이 많지. 그러다, 그렇지. 보통 이제 뭐 국내 펀딩 같은 경우는 1년 넘는 게 거의 없지만 해외 펀딩들은 그런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실 이제 펀딩을 할 때 얘가 오면 대충 어디다 어떻게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대충 박스 사이즈가 얼마나고 얘가 공간 어느 정도 차지하니까 이걸 여기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거든 나는. 근데 그래서 10년 정도 걸린다면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다른 게임이 먼저 오기도 하고 더 큰 게임이 생기기도 하고 등등등.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눈앞에 저 보이는 저 책장의 한 공간이 이거 여기다 딱 놓으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를 사기 시작을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게임 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이제 또 돈과 더불어서 이제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확보. 내가 이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야겠다. 공간을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 게임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저. 사람들이. 저.
진짜 막 수십 번 질문한단 말이야. 이걸 사는 게 맞냐? 이게 뭐가 좋냐?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한테 대답 들었는데 저 사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뭔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막 수십 번을 막 물어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근데 나는 약간 그런 편이 아니거든?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거는 나한테 좋은 게임인 거야, 그냥. 일단.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뭐랬건, 그 다음에 기 웨이트가 어땠던, 평점을 뭐, 몇백 명이 했고, 평점이 뭐, 7점이, 8점, 이게 사실 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얘는 나한테 의미가 있고, 얘 그래픽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뭐, 피규어면 피규어 컬도 괜찮고, 아니면 워게임이면, 지도, 맵만 봐도 막 흥분이 되고, 뭐, 그랬을 때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난 이거 무조건 살 거야. 그렇게 이제 반드시 이제 사고 말겠다는, 그런 약간 의지도 필요하고, 이거 지금 맞는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게임 테트리스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딱 그 유형이에요. 게임 사기 전에. 근데 이거는 물론 지출이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합리화하고 싶은 것 같아. 분명히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언젠가 살 것 같아. 근데 뭔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살만해. 라는 얘기를 뭔가 듣고 싶은가 봐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지출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약간 이제 물품들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네. 만두를 검색하면 만두만 수천 개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사람들이 보통 별점이나 평점이 제일 좋은 거를 살 수밖에 없어.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겪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좋다고 평가를 해주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되게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게임은 특히나 약간 개인의 취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딱 봤는데 이거 그냥 내 마음에 들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저는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준호님 말씀대로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한번 해볼까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민해야겠는데라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연말에는 그랬어. 계속 물어보고 확인받고 싶었어. 그때 진짜 되게 놀랐어. 한동안. 뉴비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까지 구매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니까요. 얘 지금 미친 것 같은데 말려야 되나?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뭘 말려요. 준호님이 계속 장작 짚혔잖아. 아니 나는 이제 이왕 살 거면 더 사. 갖고 싶은 거 일단 다 사봐봐. 이것도 할 수 있는 재밌어. 데까지 해봐. 이러고.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한계점까지 가보고 포기하는 거랑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는 진짜 사실 전혀 다른 얘기거든. 게임도 하다 보면 질릴 수가 있잖아. 아무리 재밌어도. 마찬가지로 게임 사는 것도 내가 사고 싶어도 더 이상 못 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까지 부딪혀 봐야지, 내가 컬렉터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이제 판단이 쓴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도 이제 계속 푸시를 했던 거지, 그 당시. 돈에서 한번 부딪혀서 돈 쓰는 건 조금 쉬웠는데, 그 돈 쓴 게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간의 제약이, 유로게임 살 때는 좀 사도 티 안 나게 숨길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보면은 뭐 이사 가냐 이럴 정도로 박스로 쌓아두니까 이제는. 근데 유로게임처럼 안 숨겨져요. 일단 유로게임 4개부터 덜어내야 그 자리에 한 개가 들어갈 수 있어. 테마게임은. 한 박스. 그치. 그게 기본이지. 그래서 그냥 배송된 박스로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저 왜 이게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다들 쌓아놓고 사나 했는데 여러 번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열면 미니어처부터 시작해서 쫙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시간이 생기면, 나 이번에 시험 끝나면 이 게임들 쭈르륵 다 해볼 겁니다. 이상하게 아주 되게, 저는 돈 가치의 플레이 시간이 조금 그래도 막 20시간 대신 뭐 한 40시간, 50시간, 내가 이만큼 할 것도 아니면서 이 정도의 콘텐츠가 있다? 그럼 얼마나 방대하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기준에서 보다 보니까 테마 게임이 돈 먹는 괴물이에요. 정말 덩치는 크고. 사실 이제 테마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게임 하나가 갖고 있는 플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늘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글루메이분도 보게 되면은 맞아. 그게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에서 끝날 게임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피규어 게임이나 뭐 던전 크롤링, 그 다음에 뭐 모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뭔가 계속해서 약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를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또 다른 테마로 넘어가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게임을 사실은 오랫동안 쭉 길게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수가 있어. 그리고 유로 게임만 좀 위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너무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뭔가 즐기려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는 것 같고 약간 레거시 게임은 아니지만 레거시스럽잖아. 뭔가 이제 팥이 뿌려져서 맞아요. 그렇지. 이걸 계속 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게임들을 사실 경험을 해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역할놀이 같은 거 있잖아. 뭐 나는 RPG. 경찰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RPG화돼서 그게 PC 게임으로도 나오고 콘솔 게임으로 나오고 그랬던 것들처럼 이걸 약간 보드 게임으로 이식을 했단 말이지. 그러려면은 사실 이걸 되게 즐기려면은 뭐 기묘한 이야기에도 나왔던 것처럼 D&D 하는 것처럼 뭔가 서로 여기 테마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성기사고 내 직업이 이렇고 마을에 가서 뭐를 얻어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풍부하게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게임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잔놀 같은 게 많아서 그렇지 어린이들한테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좀 돋궈주고 그 다음에 아직 이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가 무한하다라는 거를 좀 그 안에서도 사실 많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이 그게 약간 장점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언어의 단점. 이건 단점이야. 영어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외국인이 하기에. 일단은 뭐 물론 나도 영어를 할 줄 알지만 뭐 내가 봐도 가끔 잘 이해 안 가는 것도 사실 되게 많고 이게 저도 세계관에 그래요. 따라서 맞아. 세계관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가끔 막 농담식으로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변에 이 게임을 같이 하려고 하면 일단은 룰마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 플러스 한글화 해야 되는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영어 능력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좀 이거를 보드라이프에다가 배포를 많이 안 했는데 번역을 한 게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실 지금처럼 많이 바쁘진 않았어.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정말 3시간, 4시간씩 막 계속 카드 번역하고 막 그런 거 계속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그것도 일이고 나중에 이제 이 카드들을 다 모아놓고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문제고 맞아. 이거를 내가 익혀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거 1시간 30분짜리 플레이 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1시간 30분을 즐기려고 설명만 막 1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 거고 게임 내내 중간중간 설명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이게 같이 다 사실은 이제 영어권에 사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아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의 장벽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래도 요새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런 게 좀 되게 안타깝긴 해. 더 많은 걸 즐길 수 없다는 거. 맞아. 영문판 게임 구해가지고 한글화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이야. 지금도 되게 많잖아. 지금도 자기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맨날 며칠 막 번역해갖고 막 자료 배포하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없는데 보면 조회수 몇백 개 돼 있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다운 받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거지. 맞아. 진짜 공유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이야. 내가 고생한 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워게임을 사실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쵸? 워게임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실은 워게임을 하는 내가 모임을 나가진 않아. 나는 정말 그냥 순정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워게임을 약간 전파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런 게임들하고 똑같은 거야. 약간 규모가 큰 피규어 게임이나 뭐 그런 RPG 게임이나 이런 것들처럼 워게임도 일단 언어가 많고 그 다음에 워게임 자체에 이게 전술적으로 이런 배치를 해야 돼. 왜 여기서 이 핵사에서 여기로 전진해갖고 이걸 뚫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이런 기본적인 약간 이 테마에 녹아들지 못하면 이것도 힘들고, 두 번째가 개인 참조표라고 있는 게 죄다 영어야. 아, 맞아요. 그거를 내가 한글로 적어줘도 그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사실 되게 많아. 그쵸. 쉽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박격포가 발사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가 직접 막상 하려니까 이게 이건가? 이게 맞아? 이건가? 계속 그런 걸 반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게임은 더더군다나 이제 뭐, 1인풀 게임도 되게 많고, 2인풀도 많고, 다인풀 게임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도 가끔 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번 그랬거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워게임요? 되게 마음의 상처야, 나는. 어떤 게임 하다 그러셨어요? 그, OCS 케이스 블루 한번 하려고 그때, 푸시도 그거 했다고? 하려고, 그거 내가 룰북을 내가 3번을 보고, 내가 막 엄청 막 고생해갖고, 내가 그거 막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설명을 하는데, 한참 설명하다가 야, 역사 보니까 수업 듣는 줄 알았겠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거 한번 포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ASL, 알지? 네, 알아요. ASL도 이제 그 스타터 킷, 세팅 해놓고, 이제, 룰 좀 본 다음에, 이거 하면 좋겠다, 이라고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질색팔색을 하더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기자기한 맛이라도 있지, 유로게임은. 또 테마게임은 모험하는 기분이라도 들지. 야, 이 워게임은 장벽이 있어요. 그 마음의 장벽. 맞아. 친숙하지 않은 테마야, 우리한텐. 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특히 군대 안 다녀온 여자들한테는 정말 동떨어진 느낌? 그거 하다가 이제 반복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룰만을 피곤해지잖아. 그럼요. 나도 모르게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딴 게 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 진짜 맞아.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이런 게임들은 정말 이제 좀 진짜 힘들구나. 진짜 나 혼자 즐겨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워게임이 혼자가 돼요? 1인풀 게임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오. 약간 이제 대대전술이나 나라 대 나라 뭐 이런 것들은 기반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침투해서 이제 뭐 작전을 갖다가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행기나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1인풀 게임들이 사실 좀 상당히 나온 편이긴 하거든, 사실 지금도. 그거는 약간 근데 이제 1인풀 워게임을 하게 되면 약간 전쟁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이겠다. 오히려. 그지 않아요? 약간 그왜 그걸 내가 해봤는데 네. 진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시뮬레이터처럼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증하는 느낌이야. 이걸 내가 재현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약간 흥분하고 재밌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애초에 그 워게임도 사실 보드게임의 한 영역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1인풀 하려고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예 1인풀 게임은 구매를 뭐 하기는 하지만 하진 않아. 그냥 혼자 재밌게 룰북을 읽어보고 그냥 다시 그냥 넣어놓고 거의 그런 편이지. 왜 1인풀 게임도 재밌는 거 많아요. 1인풀 게임? 뭐 얼마 전에 뭐 뉴하고 뭐 지금 뭐 로제도 하고 있는 파이널걸 같은 경우도 뭐 재밌다고 얘긴 들었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조용하게 퍼즐 푸는 거지. 책상 위에서 혼자 주사위 굴리고 나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몰입하면 그것도 근데 그건 약간 진짜 퍼즐 푸는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이 있거나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 좀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맞아. 그러면 이제 펀딩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간 또는 들어갔던 게임 중에서 좀 기대되고 있고 기다려지는 게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최근 펀딩하신 게임들도 다 괜찮고요. 우리 어저께 열렸나? 게임 파운드에서 안드로메다 H. 네네네네. 어제 열렸을걸? 이것도 내가 게임을 안 그래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게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사실 엄청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엘더 스크롤 음. 이것도 이제
칩 디오리 게임즈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요것도 아무래도 이제 투맨 본즈도 좀 재밌게 했었고, 게임을.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스파이어도 이제 룰을 이제 다 익혀놔서 조만간에 게임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보니까는, 역시, 이건 재밌을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풍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회사에서 또 새로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펀딩하면,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또 유시아도 있고. 유시아 그치? 들어가신 거였어요? 들어갔지. 나는. 그것도 한 세월일 것 같아, 플레이 하려면. 뭔가 세팅부터가, 진짜 너무 살 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해보죠?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한 세월이야. 사실은 게임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 게임을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그냥 그 가치를 더 주는 것 같아, 거기다가.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내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 어쨌든 내가 그냥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그게 일단 훨씬 더 큰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오케이. 그래도 테마 게임 위주로 좀 더 설레이시는구나. 나는, 그치. 좀 약간 다르지, 결이. 요거 그리고 이제 오면은, 네. 얘기해. 어떤 게임 제일 먼저 열고 싶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게임들 중에서? 네. 일단, 그래서 첫 푼을 딱 픽업하는 게임이 있잖아. 이걸로 먼저 해보고 싶다. 일단은 뭐, 미식 배틀이지. 음, 라그나로크가 됐던, 미식 배틀이 됐던, 판테온이 됐던, 어쨌든 뭐, 그게 일단 제일 사실 기대가 되긴 해. 옛날에도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다고? 이런 느낌인데? 그게 되게 약간 신화적인 이미지의 그 적들과 이제 대결을 하고, 약간 이제 인간계의 전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전투 시스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냥 뭔가 웅장해 되게.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게임들이 언어가 어려워요. 맞아. 진짜 어렵다고 나도 느껴. 영어 같지 않은 영어들 또는 막 고대 언어를 번역해서 나온 언어들?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치. 프레스패스를 누룩보다 접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들 번역을 한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해. 시작했다고, 이제. 투매니 본즈도 영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어렵다기보다 그 흐름을 잘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나르가 이거, 어떡하지? 확장사면서 우리 번역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카드를 보는데, 어려워할 수 있겠다.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러다 번역이 어려워. 보니까 번역도 이제 약간 어디서 그때 한글판 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슈가 살짝 있었잖아.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양호한 것 같아, 솔직히. 번역 그걸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거 자체도 약간 완성이 된 느낌이 아니지 않냐라고 사실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뉴비 얘기한 대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에 관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약간 조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 준호님은 게임을 우리는 중고시장에 갖다 팔잖아요, 진짜. 자리 없어,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 준호님은 중고시장에 내놓는 게임 못 봤어요. 우선 그거를 나눔을 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나눔 같은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먹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싸지 않잖아. 이거 팔면 솔직히 원가 가까이 받거나 이상 받을 수 있는 게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막 나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나도 옛날에 그 보드라이프에다가 판매 글을 2번 올린 적이 있어. 나도 이제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약간 그 올렸던 판매 글은 나는 이제 택배 거래는 나는 아예 안 했고 직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당시엔 잠실에서 살고 있었고 직장은 송도니까 네. 뭐 내가 이제 정한 거야. 송도, 뭐 판교, 성남 분당,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여기까지는 내가 직거래 가능. 그리고 내가 직접
게임 가져다 드립니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올렸었어. 그래갖고 네네. 게임들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나는 머릿속에 이 나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일단 생각을 1도 안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 하다가 안 맞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공간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방출하니까 나도 그냥 이거 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팔았거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사실 맞추기 힘들고 내가 이제 그 택배가 처음에는 되게 귀찮았었어. 이거를 그쵸. 포장을 해서 이거를 어딘가에 택배를 가서 맡겨서 우체국이 됐던 편의점이 됐던 이제 택배를 가서 맡기고 이거를 보내는 자체가 이제 되게 좀 뭐라 그랬지? 내가 그게 되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뭐 몇 개 나눠주고 막 그랬었어. 예전에는. 그냥 이제 이거 나 게임 안 할 것 같은데 뭐 너 할래? 이래갖고 이제 뭐 그냥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게임 받고 사라지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방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이제 4년 됐잖아. 네네네. 4년 됐는데 첫 내가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게 그때 아마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방에서 사실 되게 많이 친해졌어, 사람들하고. 그쵸. 실제로 오프로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 되게 당연한 거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친구,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이쁘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쁘고, 뭐, 이런 게 뭐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쵸. 아, 얘가, 이 녀석이 활동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챙기네. 아, 이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내가 그냥, 그때도 아마 게임 뭐 이거인데, 갖고 싶은 사람 이랬는데, 애들이 그냥 저요저요 하고 막, 처음엔 그냥 몇 개 줬었지.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게임을 막 정리를 하는데 네. 똑같은 게임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게임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샀는데 산 줄 모르고 또 사는 경우도 막 그때 있었어. 엑셀이 그래가지고 잘못했네. 아니야 엑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거는 났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필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산지 안 산지 체킹을 그때는 안 했었어. 그래갖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것만 막 추리다 보니까 이게 막 몇십 개가 된 거야.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뭐 할까 싶어갖고 팔까 하니까 또 갑자기 머리에 약간 쥐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방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게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눠주기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이제 한 거지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계기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중복되는 게임들이 많아서. 많긴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어쨌든 나눔이라는 거는 나는 이 영상을 사실은 이제 뭐 들으시는 우리 방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나는 이거를 이제 좀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그 자체가 좋아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 나눔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다. 오케이. 근데 아마 중복 게임 때문이었을 거란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 처음엔. 뭐 시작은 그거였어. 시작은.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알겠지만 나눔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했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올해 4월 달에 세 번째 나눔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나눔 같은 경우는 아예 중복 게임이 아니었거든, 다. 맞아. 아예 중복 게임이 아니었고 그때 이제 막 우리끼리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이 게임을 이거를 나눠준다고 약간 거기다 아까 이제 또 뉴비 얘기했듯이 쟤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를 왜 미쳤나? 저걸 왜 준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그냥 정말 목적은 딱 그냥 하나거든. 그냥 다 같이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냥 그게 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냥 보면 좋으니까. 그럼요. 다들 그게 그래서 그냥 가장 같이 큰 동참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나눔도 같이 덩달아 하고 좋은 그렇지. 취미로. 막 사람들이 막 보면은 그 얘기 하잖아. 아, 이거 팔려고 했는데 나도 나눔해야겠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만큼 자기도 가치 있는 걸 받고 하니까 순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드게임 순환. 그렇지.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나 갖고 여럿이 뭐 즐기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거고. 맞아. 뭐 이런 누구라도 모임도 사실은 있다. 그쵸. 이제 우리 이제 톡방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찾아갖고 들어와서 저희와 친해지시면 이런 이제 나눔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게임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다른 톡방들하고.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치. 뭐 난잡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성인이어야 되고. 그러면 준호님, 뭐 요즘 게임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안 보이시는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근래에 하신 게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임, 아니면 이 정도는 정말 꽤 잘 만든 게임이다 싶은 게임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일단은 진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임들을 위주로 따져봤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보드라이프에서 활동명이 이제 로제 오빠인가? 우리 길수가? 길수가 갑자기 되게 뜬금포로 우리 집에서 그때 이제 그 부부 모임을 했었는데 게임하려고 야, 바람직하다. 그 롱샷 다이스 게임을 들고 왔어. 근데 딱 보자마자 내가 그랬어. 형 이거 하시죠 그러는데 하기 싫은데 나 그랬거든. 나는 반응이 약간 좀 뜨뜻미지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나 이거 싫은데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거 한 번만 하자 그래갖고 근데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외출 중이었어. 그래갖고 오기 전에 일단 이거 한 번 하고 있자 그래갖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중간에 왔어. 그래갖고 같이 했는데 이거 막 4명이서 엄청 막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가지고 게임을 보니까 내가 게임 끝난 다음에 내가 딱 했던 말이 약간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인터랙션을 주는 게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얘기를 했거든. 진짜? 완전. 그 룰도 사실 한 5분이면 익히고 그쵸. 5분이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익히고 멤버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 게 사실 좀 약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치. 내 머리끄댕이 잡고 뒤로 당기는 느낌이니까. 그치 이게 내가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약간 전략 게임의 그런 인터랙션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하고 막 터지는 약간 그런 인터랙션이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사실 나 작가도 사실 누군지 모르고 그 게임에 대한 사실 나 정보도 거의 없지만은 일단 나도 이제 지금 하나 소장을 하고 있는데 선물로 받았어 로제한테. 근데 일단 이 게임 내가 정말 약간 이런 류의 게임 중에서 별점 5개면 나 별 5개를 주고 싶어 이 게임. 아니, 준호님이 막 워게임 얘기하시다가, 테마게임 얘기하시다가, 막 깊이 있는 게임 얘기하시다가, 이런 거 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셔. 그때 우리 콩 파는 게임 뭐냐? 그것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약간 내가 막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지만 약간 개똥게임. 진짜 나 완전 내 취향과 완전 거리가 있는 그 개똥게임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해. 나는 희한하게 약간 개똥게임으로 진짜 맨날 1등을 하더라고. 열심히 하시니까요. 불을 켜고, 이거 이겨야 돼. 이거 되게, 아니, 유로게임은 생각보다 되게,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신단 말이죠.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큰 고민 안 하시면서 하는 게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임 진짜 열심히 하죠. 유로게임은 사실은 나는 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보는 게 좀 재밌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제 캐치를 하는 그 자체가 약간 재밌어. 그런 게임. 그냥 내가 막 뭐를 막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나는 이제 보통 남들 할 때 내 것도 같이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내가 약간 내가 내 차례 때 텀이 되게 짧아서 그런 맞아요. 게임들은 좀 그냥 나는 남들 하는 거 위주로 보는 게임을 주로 하는데
이상하게 저런 게임들은 하면 약간 몰입을 하게 돼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오히려 음. 안 늘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열심히 해줘야 돼. 맞아. 운에도 진짜. 많이 그거 하니까 실력이라기보단 진짜 운빨 똥만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 수 있는 것 같아. 못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서. 그치. 저거는 사실 이제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뭐 타이밍도 사실 중요하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좀 뭐랄까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이 퍼니함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 게임은 진짜 완벽한 성공작이라고만 봐. 거기다 작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좋아. 진짜 정말 아, 조그만 박스에 꽉꽉 찬 느낌? 저거는 뭐 진짜 진짜 뭐 가격 대비 맞아. 뭐 진짜 거의 뭐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다. 옛날에 내가 이거 전에 약간 되게 좋아했던 약간 저런 그 개통 게임 중에서 내 기준에 네. 피그파일 되게 좋아했었거든. 아니, 그거 똥 묻은 돼지 아니에요? 그치. 나 그 돼지가 막, 내 카드 핸드에서 난 돼지를 다 털어본 적이 없는데, 돼지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게임 위주니까 어쨌든 일단은 그런 라이트한 게임 중에서 일단 롱샷, 요거를 내가 진짜 최고점을 주고 싶고, 그러면 반대로 준호님 나에게 개똥 게임이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어떤 기준으로 개똥 게임이라고 하세요? 취향이 안 맞는 거? 일단은 내가 이제 개똥 게임이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의 탄생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뭐 좀 별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약간 내가 개똥 게임이라는 표현을 막 많이 퍼뜨렸잖아. 네. 그게 이제 곰탱이네 집에 갔는데 뭔지 알 내가 것 같아. 내가 가끔 시간 날 때 이거 우리 아들들하고 하는 게임인데 형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이제 꺼낸 거야. 그래서 룰 설명이 정말 한 20초 만에 끝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다들 막 손가락으로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비행기가 막 왱왱 돌다가 동전이 땡그랑땡그랑하고 곰탱이 앞에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게임이 끝났대. 그래, 뭔지 알 것 같아서 웃겨. 나는 뭘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게임이 끝났고 자기가 이겼대. 이거를 세 개를 가져가면 이기는 거래. 그리고 내가 그때 걔를 보고 내가 그때 경악을 했거든. 애들은 물론 좋아할 수 있어. 애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게임이라고 하면은 나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재치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웃음의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버무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게임들이 약간 나는 내 입장에서 약간 개똥 게임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루핑 루이는 보드 게임이라기보다는 완구에 가깝죠. 그렇지. 근데 그 일단은 생각에 곰님이 음. 그걸 잘못된 타이밍에 꺼내신 것 같아. 그걸 보통 꺼내실 때가 애들하고 같이 한 판 하시죠 할 때 꺼내시는데 사실은 그건 술 게임이야. 술 먹고 알딸딸할 때 멍 때리면서 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탁 누르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술 게임. 아니 걔랑 게임할 때 그냥 그 다음 게임 뭐 할까 할 때 걔가 약간 멈칫하고 생각할 시간 5초 이상 주면은 꺼내는 게임들이 다 그런 게임들이더라고. 아무래도 개똥 게임이. 애들이 있으시니까 애들하고 같이 할 게임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준호님,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익명의 질문을 몇 가지 해보시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두 개 정도 뽑아서 모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명의 질문이 워게임에 대해서 많네.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은 가는데 쉽게 입문을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두 개를 대신 해드릴게요. 자, 익명의 질문.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시고 세계사, 전쟁사, 철학 등에 되게 통달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호님한테 질문. 서론이 기네 이분. 1번. 초보자가 입문하기 좋은 워게임. 일단은 뭐 무슨 전쟁과 역사에 뭐 통달 어쨌든 감사하고 일단은 좀 입문하기에 좋은 워게임이라고 하면 기준이 사실은 이제 그 순수한 워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약간 유로 게임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무리가 있고 근데 일단은 좀 워게임 입문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나는 카드 약간 드리블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카드를 뽑아서 이 카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약간 통상적으로 어딴티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제 덱 빌딩하고도 비슷하면서
좀 약간 그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은 유로 게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단 약간 그 게임이지, 바로 이제 황혼의 투쟁. 황투. 황혼의 투쟁이 입문하기에 좋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핸드가 들어와. 그리고 핸드에 있는 카드들을 쓸 수가 있고, 그 어떤 게임보다 영향력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영향력 1을 얻으면 나는 1을 잃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이 영향력 3을 얻으면 나는 3을 잃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면 끝나는 게임인데, 일단은 모든 워게임이 그렇지만은 영향력을 보통 주로 위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전선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냐 안 시켰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워게임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 보급룰이라는 게 있어. 그 라운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뭐 1라운드 시작할 때 뭐 생산 뭐 이런 걸로 막 맞아요, 하잖아. 맞아요. 라운드 네네. 끝나면. 어. 전투도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아니면 세 번째 어디론가 이제 뭐 전진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 군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총알이나 무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런 막 보급물이 막 있어.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까다로워. 지형 지물에 따라서, 아니면은 날씨에 따라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막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황혼의 투쟁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카드를 갖고 와서 상대방이랑 나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섞인다라는 게 그냥 공평하다는 거의 정도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카드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 나한테 좋은 쪽으로 쓸 거냐 상대방을 방해하는 데 쓸 거냐, 이 정도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반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카드를 보면서 내가 액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가장 장점인 게임인 것 같아. 그 황투 정도면 워게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그래도 발걸친 워게임. 그래도 워게임의 테마는 입었지 이런 느낌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냉전을 테마로 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이 갖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똑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세세한 거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건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면 워게임의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워게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워게임.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제 뭐 ASL도 되게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진짜 내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워게임이라는 거를 접해서 그래도 나 이제 워게임 뭔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최고의 워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에는 일단 승리와 비극. 요거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워게임 중에서 입문용이야.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요소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블록 게임이거든? 근데 이제 그 깊이가 막 깊진 않지만, 내가 이제 게임할 때마다,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다른 게임이 돼. 입문 게임인데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입문 게임인 것 같은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느낀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여전히 내가 봤을 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려운 게임이야. 근데 워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래도 좀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게임도 뭐 파보면은 전략적으로 뭐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임인 건 맞지만, 어쨌든 뭐 나도 이제 막 사실 이 게임을 많이 해본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게임을 할 때 내가 되게 많이 감탄을 했어. 이 게임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변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마 이제 유로 게임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내 일꾼이 여길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선택지가 약간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 뉴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정말 진짜 다양하다.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워게임이 그 정도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역사에 한계점이 있다던가 이렇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보통. 음. 음,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군대를 예를 들면 네. 뭐 보통 이제 뉴비 알지 모르겠는데 뭐 10명에서 한 12명 내외가 한 분대를 이루고 분대가 네, 모여서 맞아요. 소대를 이루고 소대가 모여서 중대를 이루고 중대가 모여서 대대를 이루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워게임 중에서 가장 사실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나라 대 나라야. 그러니까 약간 아무래도 디테일이 떨어지겠지? 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면은 어느 이제 테마적으로 무슨 전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부대들끼리 싸우는 거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게임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내려가. 뭐 대대, 중대, 뭐 소대 이런 식으로 내려올수록 게임이 되게 스쿼드 세분화가 이런 되고, 식으로.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점점점 약간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게임이 세분화되고 챙길 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지고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워게임 자체는 규모가 큰 게 조금 더 쉽고 내려올수록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맞는 어쨌든 말 그래서 같아요, 진짜. 맞아. 이게 디테일이 점점점 막 챙길 게 많아지거든. 제가 ANA를 워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꼬셔서 했는데 그것도 나라 대 나라였어요. 1942? 였거든요? 어. 6시간 동안 했는데 너는 미국인이니까 미국해. 지네끼리 원래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좀 늦게 뛰어들잖아요. 위치적으로도 늦게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나는 초반 내내 한 2시간, 3시간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냥 물량만 뽑아놓으래요. 일단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럼 지네끼리 지고 볶는데 저쪽 바다에서. 근데 전 되게 지루하고 힘들게 6시간 게임을 끝냈거든요. 난 뭐 했는지 모르겠어. 주사위로 터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것도 나라 대 나라였다 보니까 확실히 난이도는 없어요. 그냥 주사위만 던지면 돼. 물량 뽑아놔가지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전략적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서 어느 땅을 따먹고 뭐 이런 땅 따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워게임에 비해서 깊이가 있는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으므로 확실히 나라 대 나라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나는 싫지만. 보통 이제 워게임이 뭐 기반이 뭐 블록 기반이 있고 막 카드 드리븐 기반이 있고 뭐 헥사에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카드 드리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이제 그 시대를 세분화를 하지. 1910년부터 1920년, 1920년, 19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주요. 사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벤트로 터지면서 게임의 약간 조건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 승리 조건이요? 승리 조건이 바뀐다기보단 지금 내가 이제 그 끌어가고 있는 게임의 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좌지우지가 되기도 하지. 누군가한테 유리하고 누군가한테 불리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벤트가 터지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ANA랑은 진짜 약간 결이 좀 다른 게임이고 승리와 비극은 일단 워게임을 좀 접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내가 시간이 허락이 될 때 여기 뭐 가까이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알려드릴 의향도 충분히 있고 뭐 그거 말고도 게임 뭐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거 있으니까. 저는 그게 워게임을 딱 하나만 배워본다 그럼 마리아?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마리아 프리들이 뭐 이거 되게 그 둘 다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되게 좋아. 일단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전투력의 이제 규모를 약간 숨기고 약간 게임을 하는 거긴 한데 그것도 게임이 약간 뭐 멤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뭐 한 3시간 정도? 그냥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빨리 하면 한 2시간 만에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임도 나쁘진 않다. 방금 얘기했던 마리아도 준수한 게임이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레이팅도 되게 높고 웨이트도 적당하고 아주 한 번쯤은 미래에 한 개만 한다면 해보고 싶다. 그 정도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지. 그 룰 설명도 사실 이렇게 막 아니, 오래 걸리는 편도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워게임은 일단. 그래, 나 오늘 워게임 하러 간다. 졸릴 수도 있다. 약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워게임은 좀 워게임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정말 좀
장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고, 사건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러니까 역사를 약간 고증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세계 인정. 역사의 흐름? 맞아, 인정. 그런 확실히 것들에 그런 많이 것 도움이 같아. 된다. 이래서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황혼의 투쟁 같은 경우만 해도, 맞아, 맞아. 뭐,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왜 냉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변을 하고 있거든. 음, 미국과 소련의 뭐 우주전쟁, 뭐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 참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뭔가 교육용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조금 크면은 워게임을 시키실 것 같다. 일단 나는 무조건 바둑이고, 아, 바둑요? 어, 바둑하고 체스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부터 먼저 해보고, 뭐, 아이가 좋아하면은 이제 계속 확장해서 가는 거지. 뭐 안 같이 좋아할 수도 던전도 있다. 탐험하고. 안 좋아하면 나도 같이 안 놀아줄 거야, 나도. 아, 진짜 애기 생겨가지고 애기가 같이 좋아해서 같이 하는 부부들 보면 좀 부럽긴 할 것 같아요. 부러워. 가끔 왜 그 보드라이프도 보면은 오, 맞아. 아이들하고, 게임하는 사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방을 꾸미신 분들 막 또 있고, 확실히 음, 핸드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상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창의력!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그거를 사실 같이 가르쳐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부모들도 약간 이제 인내심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가르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할 수 있지. 그럼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지켜봐주고, 느리더라도 이 아이가 선택하는 걸 존중해주고, 바라봐주고, 자꾸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는 걸 이제 침착하게 바라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저희가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이것도 뭐 추천받은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다가오는 봄에 2월이긴 어?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봄에 추천하는 와인과 게임의 조합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인터랙션이 좀 약한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단순하게 와인 하니까요, 뭐 비티컬처랑 뭐 비뉴스 이런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하지만 그건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테마적으로 접근했을 때 좀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고, 아무래도 와인은 천천히 여유롭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뭐 턴오버가 계속 바뀌고, 서로 막 인터랙션으로 때려가지고 영향을 깎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맞아. 뭔가 어,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게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얼마 전에 이제 게임 파운드에서도 이제 뭐 펀딩을 했던 걸로 아는데 뭐 버건디, 부르곤, 그거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좀 상대방을 아프게 때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기자기하게 좀 약간 나만의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그런 느낌? 색감도 예쁘고. 그렇지. 고전 게임 중에서 일단 버건디가 제일 먼저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버건디랑 같이 마시면 좋을 것 같은 와인은? 버건디랑 같이 마시면 좋을 것 같은 와인?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텍스트북이라는 와인이 있거든. 텍스북? 네. 교과서? 텍스트북이라는 그렇지. 그냥 이게 그냥 가장 와인의 기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오, 그런 깊은 의미가, 찾아봤어. 텍스북. 있네, 진짜. 캐비넷 어, 서비뇽 블랑크? 나파밸리 거? 맞아 맞아. 오, 가격대도 요 괜찮군요. 구하기도 조금 쉬운 편이고 맛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게임을 하면서 즐기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나온 게임 중에서 좀 골라보면은 일단 나는 안 샀어. 그리고 뉴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야. 뭐지?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임, 애타게 기다리는 게임 많은데. 이거 배송 시작됐어? 안 됐어를 막 계속 물어보는 게임이야. 뭐지? 잠자는 슬리핑 가드! 그렇지. 슬리핑 가드! 맞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개구리님들. 좀 분발하라고. 진짜 맨날 물어보고 있어, 정말. 그 게임에 내가 이제 개요도 알고 대충 어느 정도 흐름도 알고
어떻게 이제 흘러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제 좀 약간 게임을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와인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스토리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괜찮아요. 음, 근데 솔직히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언니가, 와이프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영원히 못해. 아니, 타협하셔야죠. 와이프랑 같이 하기 좋은 게임?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아니, 요새 내가 진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 얼마 전에 그 구매했던 인프레션하고, 음. 다이아 막 이런 거에 막 지금 눈을 뜨셨단 말이지. 근데 거기다 갑자기 슬픈 같이 막 이런 걸 얹어버리면, 다양한 게임을 보여드리고 경험해보고 고르셔야죠. 이거는 준호님이 원하시는 게임을 보여주고 재밌지? 재밌지? 재밌네. 그럼 그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일단은 우리 그 와이프분께서 굉장히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강하게 가기 바랍니다. 슬리피까지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동화스럽고 몰입하면은 약간 스토리북? 어드벤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언니가 분명히 좋아했을 거야. 뭐, 나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지, 기본적으로. 하지만 같이 해볼 생각은 없다. 구매해서 해볼 생각은 없다. 좀, 그래도 좀 치열한 거 하고 싶어. 평상시에 사이가 좋거든? 게임할 때라도 좀 치열한 거 하면 안 될까? 나도 이제 그 생각은 했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건 나도 동의. 준호님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클로징 멘트? 준비를 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뭐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 이제 보드게이머 분들이 정말 좀 되게 시장이 좁잖아, 한국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소리도 크게 나올 때도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뭐, 업체에서 실수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힘이 될 때도 있고, 한데, 일단은 좀, 업체는 업체대로 좀, 배짱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소비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사실 맞거든, 거의. 태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좀 더 건강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보드게이머 분들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응원하는 자세를 더 많이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생각보다 사실 이제 보드게임이 좀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진입 장벽이 있단 말이야. 뭐, 할리갈리나 뭐, 스플렌더 하던 사람 보고 갑자기 데려다 놓고, 뭐 전략게임 하자고 하고 가이아 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더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좀 시장이 더 활발화됐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좀 더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요게 이제 모든 분들한테 약간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뉴뉴 유튜브 채널 사람들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야무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관심을 먹고 사는 뉴뉴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 엄청 쿨해. 아니야 그래도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방 사람들 다 좋은 일 있고 다 행복하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준호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예쁘게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호플리 배경음악도 원하시는 요청하셨던 음악으로 깔고 그렇게 한번 올려보는 걸로. 그리고 릴레이 아니야? 릴레이? 아 맞다. 까먹을 뻔했어. 저희가 나보다 낫네. 준호님이 나보다 나. 500명이 뷰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음 이제 그걸 필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준호님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나요? 일단 우리 방 사람들이 아니어도 찾아갑니다. 일단은 내가 사실은 그 보드게임을 주제로 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내가 사실 잘 몰라. 그쵸.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분들보다도 우리 주변에도 사실 유명인들이 좀 있고 우리 방에도 하기 때문에 안 유명해도 돼요 사실. 그냥 보드게이머들끼리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게임을 접했다 하고 뭐 들을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좀 뭐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우리 뭐 로제도 있고 뭐 이 어린 나이에 엄청 열심히 또 놀고 있는 게이머도 있고 한데 일단 내가 제일 먼저 1순위로 좀 다음에 만나봤으면 하는 거는 럭식. 럭키식스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제 보드게이머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약간 이슈 아닌 이슈도 막 있었는데 나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약간 욕먹은 것도 좀 없잖아 있을 것도 같고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아, 나는 이제 좀 나서서 좀 당당하게 좀 해명이라기보다는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이 친구가 직접 하는 말도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어쨌든 좀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를 위해서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도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럭키식스님을 한번 뵌 적이 한 번 뵀나? 두 번 뵀나? 하여튼 좀 뵌 것 같아요. 초대도 받아서 가보고 했는데 저도 제가 바깥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랑 생각보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지가 꽤 많이 달라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으므로 그럼 다음 릴레이는 우리 500비가 되면 럭키식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내 얘기 해보고 싶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이거 편집해서 올라갈 때까지 아만드 내 얘기 안 해줘야지. 그러면 준호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저희 근데 알차게 얘기해가지고 편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닉도 너무 고생했고, 뭐, 거저먹기 시리즈, 이게 이름과 사실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이 맞아. 사실,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뉴뉴 채널에서 지금, 뭐,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닉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사소할 수 있다 생각해도 알고 보면 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뉴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했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음.